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연말 폐장까지 단 3거래일을 남겨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다우지수는 0.07% 상승한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4% 그리고 0.05%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거시경제 및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7일 마지막으로 저희 금요일이죠.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올해 산타랠리는 여기까지였을까요?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고용지표의 개선에 힘입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금리 상승이 지속되자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한 모습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증시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일부 주요 빅테크에 부담을 주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게 됐는데요. 애플이 유일하게 M7 중에서는 이 0.32%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 최초로 4조 달러의 이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동반 급등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 기업이죠. 이 실스크가요. 실 퀀텀닷컴 랩을 출범해서 양자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다시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강세 보였었는데요. 이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 양자 컴퓨팅 테마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 현재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된 그린란드의 매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히토류에 대한 이 미국의 야욕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로봇, 역시나 식을 줄 모르는 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모멘텀에 더해서 오늘은요, 또 중국의 엔진 AI가 1,000만 원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PM01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 코스피입니다. 어제 0.4% 이상 내린 코스피, 거래 대금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이 6조 800억 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시각 0.5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41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0.03% 약보합권에서 머물러주고 있고요. 67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다시 단 하루 만에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이 현재 1,2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 벌써 1,473.2원 넘어섰습니다. 간밤 1,470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김상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해서 관련된 현안을 24시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된 소식 저희도 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층 환율에 대한 부담이 강해진 가운데 오늘 이 금요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거래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란불 켜면서 양대 지수가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양자 컴퓨팅에 이어서 AI가 움직이고요. 또 이 AI가 자율주행을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자율주행.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이 일단 뭐 배당락일이다 보니까 뭐 떨어지는 거는 뭐 어제 제가 미리 예고를 했죠. 원래 그렇다고. 엄청난 폭등장 아니고서는 배당락일은 상승장에서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당연한 건 당연한 건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산타랠리는 미국만 나오고 우리나라는 올라가지도 않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실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화도 날 거고 그럴 텐데 자 어쨌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해서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1월 달서부터 시작인데 1월 날은 1월 2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을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트럼프 2기가 바로 뭐 시작되는 건 아니고 취임일이 1월 20일이라 그래요.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근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그때까지 전에 이미 벌써 뭐 새해 되면은 뭐 거의 시작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연말자 연초장에 제가 조금 시장이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하고 먼저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늘 보듯이 시장이 저는 이제 수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나스닥 바로 넘어가겠죠. 뭐 넘어가든 떨어지든 뭐가 걱정이 애들 다시 또 올라갈 텐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 우리나라는 제일 약한 꼴등 증시.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상승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증시. 우리나라 증시. 제일 강한 증시 이제 미국 증시. 벌써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더만요. 뭐 애플이 지금 지금 시가총액 뭐 4조 달러를 지금 돌파를 뭐 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신고가 달성을 뭐 몇 번 했다더라. 56번 했다더라. 150번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150번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계속 계속 갱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안 좋은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2,400 우리나라 코스피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은 2,400을 지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자 환율 얘기를 다시 넘어가면 지금 환율이 1,474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1,476원 그러니까 뭐 74원, 76원 좀만 더 올라가면 1,480원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 이래로 최고치 경신입니다. 서브프라임 뭐 그때 이후로 근데 이제 뭐 IMF 때는 아직 그 신고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여태까지 여기 환율 추이를 보면 길게 보면 5년치인데요. 자 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움직였던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떠 있는 거니 지금 뭐 10년 동안 통틀어서 2009년도 이후 여기를 통틀어서 이 이상 이 위에 상단에서 놀았던 경우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지금 이 고가에서 계속 놀고 고가에서 올라왔으면 이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걱정 섞인 얘기들이 나와주는 거죠. 그럼 환율은 왜 이렇게 자꾸 안 떨어지고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슨 뭐 정치 뭐 불안감서부터 해갖고 뭔 불안감 뭐 앞으로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뭐 수출주도 비상이다. 환율 떨어지면 수출주가 원래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비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없다 하고 있고 뭐 반도체도 지금 뭐 중국 때문에 지금 잘 팔릴까 말까 걱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잘 대응을 할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거 보면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냐면 일단 주식은 그렇게 지금 많이 매도는 안 나오는데요. 한국 국채, 선물, 채권 선물 요게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온답니다.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계엄령 선포 이후에 11조 얼마더라? 11조 6천억인가? 하여튼 12조 정도를 매도를 한답니다. 지금 주식을 계엄령 선포 이후에 2주 만에 12조 매도했으면 아유, 주식시장 그랬으면 완전히 다 한가했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지금 11조, 12조를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12월 3일 날 했었으니까 그때서부터 27일이니까 지금 한 24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억씩 매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채 선물하고 한국 국채 선물, 한국 채권 선물 이 두 가지를 무지하게 판답니다. ETF도 무지하게 판대요. 한국 ETF도 무지하게 지금 팔아대고 있고 그 외국인들은 왜 파는 거냐? 그 외국인들 사실 물어봐야죠. 너네 왜 파는 거냐 그러면 뭐가 안 좋으니까 팔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안 좋은지는. 하여튼 외국인들 눈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열심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위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12조를 갖다 던졌답니다. 이 빠른 시간에. 그 뭔가 12조가 1조가 누구 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12조를 지금 갖다가 막 던지고 도망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뭔가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를 쟤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그걸 확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주지만 뭐 기사들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기사가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 채권 선물이라든지 이쪽에서 국채에서 매도가 나온다를 얘기했었는데 뭐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뉴스에서 나오길래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기사가 다시 나와서 지금 아예 데이터를 12조를 팔았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조 6천억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조라고 나온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한국에 대한 위협, 제가 수상하다 그랬죠. 뭔가 지금 쟤네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열심히 팔아댑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꼬여 있고 한국을 뭔가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뭐 외국인들은 미국도 있겠지만 유럽도 외국인이고 일본도 외국인이고 사우디 외국인이죠. 인도도 외국인이죠. 누가 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팔고 뭔가를 팔아대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2,400이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요구를 할 건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갈 건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자원도 뭐 우리가 뭐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출렁거릴 때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수상해서 계속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현금화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만약에 지금 종목들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오늘 어제도 1,000개 넘게 빠졌습니다. 종목들이 코스닥. 오늘도 아침에서는 1,100 몇 개 빠졌다가 지금은 900개로 줄었어요. 900 뭐 10 몇 개로 지금 줄기는 했는데 915개로 줄긴 했는데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고망동하면서 막 물량은 늘릴 게 아니고 비중을 줄였다가 왜냐면 이게 여차하면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흔들림이 심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게릴라 전법이라 그래서 종목들이 그냥 쾅쾅쾅 떨어지면 그냥 엄청 싸지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종목을 주워 담으라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도 지금 알테오젠 30만 원입니다. 13만 원 얘기했으면 60% 빠지는 자리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급락을 하면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양자 뭐 잘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움직이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죠.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CES 2025에서 화제가 될 주제들이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라 그럽니다. 맞는 얘기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지금 기술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도 암호가 지금 해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들도 지금 흔들리랑 말랑하고 있는 이런 엄청나게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서 컴퓨터는 10101010이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변수를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답니다. 근데 그 다른 변수가 뭐냐? 이거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 해서 고양이가 보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안 보면 모르는 거고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도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변수에다 컴퓨터에도 그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101010에서 다른 변수로 넣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빨라진다는 얘기 결론은.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랬습니다. 계산이 빨라지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 양자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도 개발들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CS 2025 끝나면 또 이게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연초장부터 콱 하고 빠지면 어차피 미래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올 거니까 빠지면 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요. 자율주행을 갖고 나왔는데 이 자율주행이 콱 하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관망장세로 가다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또 싸게 사야 되는지라는 거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요, 이 개별 종목 수급에 있어서 두 가지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가장 먼저 대주주 양도세 회피차, 이 매물이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오늘은 결산법인 배당락일이죠. 배당주들 매도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SOS랩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S랩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입니다.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각 3.31%, 오늘같이 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12,490원 선에 거래 중인 SOS랩, 전문가님 어떤 처방 주실까요? 자, SOS랩 오늘의 표적 종목 갖고 나왔던 이유는 그냥 자율주행 차들은 이제 머스크 관련주니까 머스크가 로봇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하고 로봇하고 그 기술이 그 기술이에요. 로봇도 인지를 하고 그걸 피해갈 건지 말 건지 잡을 건지 말 건지 로직이 비슷할 겁니다. 자동차도 로봇이죠. 바퀴 달린 자동차는 그냥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컴퓨터 내지는 이제 로봇. 컴퓨터도 기계적인 장치 팔다리 붙이면 로봇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서 지금 가격이 아니고요. 좀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지금 자꾸 외국인들이 뭘 자꾸 매도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채 선물을 무지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지금 가격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하게 빠진다. 그러면 얼마에 잡으면 되는지 그거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짚어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16일 셀바스 AI 13,630원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7일 셀바스 AI 13,590원 마찬가지로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일 셀바스 AI 13,630원 아쉽게도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19일과 20일 루닛 각각 6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시죠.
가장 먼저 24일 알테오젠 13만 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이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못했고요. 또 24일 루닛 5만 5천 원 만나봤고요. 26일 알테오젠 13만 원 선을 만나봤는데 마찬가지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었습니다. 그간 지난 이번 주 특히 만나봤었던 종목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만큼은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더 대처를 해볼지 또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상황 이어서 오늘 종목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내내 실전 매물 정수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격들을 왜 내렸는지 아실 거고 오랜만에 갑자기 이제 연말 됐으니까 이정수 전문가 뭔 얘기 하나 궁금해서 틀어보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시장 저는 조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화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좀 좋은 상황이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정치적이 어렵고 뭐하고 그래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정치가 어렵고 뭐 나라 경제가 어렵고 돈만 안 빠져나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픈 호랑이고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물어뜯기 너무 좋다고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공격들을 지금 살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국채 선물부터 해갖고 채권 선물 무지하게 매너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들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종목들을 그래서 밑으로 가격을 후려 내린 거예요. 자, 알테오젠부터 볼게요. 자, 알테오젠 월요일 날 내렸던 가격인데요. 1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13만 원으로 내린 이유. 자, 우리나라 투자자 수급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 자, 외국인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일단 4조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게 매도한 거예요. 4조면 봐준 겁니다. 얘들 때가 되면 거세게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여. 왜 그거를 저는 확신하느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여기 봐봐요. 기사 보면은 여기 기사에 국채 선물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26일 날 오늘 27일인가 어제 나왔던 기사이죠. 자, 윤석열 탄핵 후 한국 채권 11조 팔았다. 외국인들 왜 이러나? 여기 보이죠? 11조 판 거. 환율.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팔아버리니까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안 그래도 지금 달러 강세인데. 자, 거기다가 요거 언제 기사죠? 이건 24일 날. 24일 날 외인이 지금 14일간 그러니까 14영업일간의 국채 선물 15조. 요거는 15조. 채권은 11조. 그럼 둘이 합쳐갖고 지금 얼마 판 거예요? 야, 26조를 단기간에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속화될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들어올 생각, 얘네들이 만약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면은 이렇게 팔아 되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팔고 들어올 텐데 지금 이렇게 주식도 안 판다, 주식 많이 안 판 거예요. 이 정도면. 주식을 그렇게 강하게 팔지 않는데 지금 저쪽에서 열심히 판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저쪽은 더 많이 팔고 이 주식도 엄청나게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물량들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쟤네들이 전 모르겠어요.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IMF는 아니에요. IMF는 지금 우리 그 외환 창고에 거의 500조 가까이 쌓아 있기 때문에 IMF는 안 올 겁니다. IMF는 안 오는데 뭘 준비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일본은 이제 불화수소 가지고 우리나라를 딴지를 걸었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사드 때문에 열받아 갖고 쟤네들은 뭐 이제 한국 불매운동 그런 거 해갖고 뭐 한한령 뭐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뭘 이제 강조를 할지, 뭐 방위비를 강조를 할지 아니면 뭘 강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출이라도 잘 터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자 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IMF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도망가는 게 지금 현금화를 해놓고 뭔가 이게 수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난주서부터 이 계엄령 사태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런 경고의 얘기들을 해드렸었고 짧게 단타를 쳐라.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만 해라. 다시 흔들릴 수 있다. 2,400 깨지게 되면 종목이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서도 단타를 잠깐 들어갔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현금화 대응하라면서 전략을 알테오즈 13만 원 얘기했고요. 화요일 날 루닛 5만 5천 원 얘기했고요. 아직 안 내려왔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5만 5천 원도 취소입니다. 5만 원 이하로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어제는 또 수요일 날은 휴장이었고요. 목요일 날 어제는 알테오드는 또 13만 원 얘기를 했는데 13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토막이면 50% 빠지면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50%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가까워 보여요. 근데 얘가 이 강한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50% 빠져도 뭐 그렇다 치지만 다른 애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20, 30%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들이 안 들어와요.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외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렸기 때문에 물타기로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한 쪽은 제가 미국 주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죠. 지금은요 코인 시장도 빠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할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알테오즈가 50% 빠진다? 사야죠. 15만 원, 13만 원 사야죠. 단타 들어가기 좋죠. 근데 지금 현금화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 뭘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코인도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현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라는 등등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SOS랩 자율주행차고요. SOS랩 SOS랩 자 매수 가격은 7,500원 전저점 자리로 두겠습니다. 7,500원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가끔 가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격을 30% 밑으로 혹은 50% 밑으로 60% 밑으로 둘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장이 좋아 보이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없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지금 뉴스들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서부터 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업들이 주머니를 잠그고 있고 소비는 계속 안 좋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럼 2026년도는 나아질 거냐? 다 물음표죠. 뭐 좋다는 얘기는 없어요 일단. 일단 2025년도에 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걱정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걱정하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불안전한데 우리가 차를 몰면서 앞에가 뭘 잘 보이면 시속 뭐 60km든 100km든 밟을 수 있죠. 앞에 잘 보이면. 근데 가로등도 안 켜져 있고 안개고 바로 1m도 안 보입니다. 100km 달리면 죽겠다는 얘기죠.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경고망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1월 달 시작이 되고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과연 미국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면할 건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과연 우리나라를 물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전 수상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밑으로 내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SOSL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SOS랩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과연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 기다려주고 있네요. 또 최근 여행주 관련 모멘텀이 한번 들썩였었죠. 6만 원에 30%,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은 약 2.46% 내려가게 되면서 5만 5,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딱 고점 라인쯤에 걸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저희 탈출을 해볼까요? 자, 일단 중국 이제 여행객 그 무비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행주들이 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조금 움직였죠. 조금 이제 장이 이러다 보니까 장이 도대체 어때요? 급등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전 세계 꼴등 증시라는 얘기는 많이 싸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좋게 얘기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꼴등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꼴등이 된 반에서도 뭐 한 반에 50명이라 그러면은 1등이면 왜 걔가 1등인 이유가 있을 거고 50등이면 50등인 이유가 있겠죠. 50등은 공부를 안 했을 거고 1등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간다라고 이제 보면은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좋았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1등 증시였다면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얘도 여기를 돌파를 당장 했을 겁니다. 벌써 코스피도 2,800, 3,000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시장이 뭔가가 뭐 담이 걸린 것처럼 뭔가가 지금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싸면 외국인들이 싸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4조, 5조, 뭐 10조가 들어와야 되고 국채 선물도 10조, 20조가 들어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면서 코스피가 2,800, 3,000 너도 나도 우리나라 시장 사겠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긴커녕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지수가 여기도 이렇게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종목들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재 뉴스가 나와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매수 가격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매매를 할 때에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은 뭐를 하든 간에 뭐 서바이벌 게임이 됐든 뭐 술래잡기를 하게 되든 뭐를 하든 간에 일단은 유리한 그런 이제 지형지물을 가지고 유리하게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어려워요. 손절 고민을 어떻게 잘 해볼까 해야 되는데 어제가 반등 줬을 때가 이제 손절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작전상 후퇴로 손절을 해볼 만은 해요. 이 정도 손실이면 7%밖에 안 깨졌잖아요.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11% 늘어나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근데 좀 더 참을 수 있다면 왜냐면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겠다라의 지금 그건 없어요. 뭐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때리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 물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왜 자꾸 외국인들이 파나 이게 수상해서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현금화해놓고 좀 더 기다려보자. 뭔 얘기가 나오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대부분 안 좋은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정적으로 뭐가 보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폭락 시작하고 있죠. 봐봐요 여러분 2,400 지금 실시간에 깨지고 있죠. 종목들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자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당장 잘라야 되는데 지금 2,400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뭐 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갖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2,500, 2,600 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안 들어옵니다. 계속 안 들어올 거예요. 흔들긴 흔들 건데 그 흔들기 전에 잠깐 들어주는 척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장에서 잠깐 들어주면 좋아라 하고 가져가지 말고요. 한 6만 원쯤에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반등을 줄 때 혹은 30일 날 마지막 막판이라고 한번 들어주면 그때에서 그냥 현금화 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현금화가 되는 자리지만 만약에 이게 더 떨어져 가지고 좀 더 반등 주면은 현금화를 하려는데 더 떨어져 가지고 갖고 가겠다. 좀 더 인내를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 11% 넘지 않는 선이 전저점 넘기 전에 여기 내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깨진 다음에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전저점 가면 이제 15%, 20% 늘어나고요. 그거 더 깨지면 30%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르기가 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7%대니까 지금도 현금 고민을 해보시고 뭐 월요일 날에 반등 주면 당연히 현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제 얘기가 취소가 되려면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1,700 아까 1,474원이었는데 지금 75원, 1원 올라갔는데 뭐 점점 올라가요 지금.
뭐 곧 80원 갈 것 같은 느낌이고 1,500원 갈 것 같은 느낌인데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뭐 외국인들은 주식을 안 삽니다. 안 사요. 많이도 안 팔지만 뭐 채권 파느라 주식을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딴 쪽으로 많이 팔고 있고 여기서 살살 팔고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등 줄 때 현금화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화 대응 다시 한번 강조를 주시는 모습 저희 보여주셨고요. 다음으로는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17%. 지금 시각 이 YC 주가를 좀 보자면요. 현재 1.2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1,680원 선 참 많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전문가님, YC 앞으로의 매수가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보고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출도 내년에 얘기가 아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안 좋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충격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다행인 건 그래도 오늘 HBM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반도체 위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근데 얘는 운이 나쁘게도 움직임이 없네요. 차트를 보면 만약에 오늘 얘가 HBM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 13,000원만 들어줬었어도 N자형이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15,000원에 물렸지만 13,000원 쪽 올라가야 되면 10% 내에서 한번 손절했다가 내년에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손절하기도 애매해요. 손실이 작지가 않고 그렇다고 차트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수가 지금 급락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는 가능한데 만약에 지수가 2,400이 깨지고 갑자기 저점이 깨지고 근데 그러려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상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무슨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전저점이 깨지고 더 떨어지니까 그때는 좀 손절을 뭐 고민을 하거나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유만 됩니다. 왜냐면 차트는 좋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다음에 일단 돌렸어요. 돌렸기 때문에 13,000원까지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 원래는 가야 돼요.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너무 약하고 뭐가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수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13,000원, 15,000원도 충분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불확실성이 지금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58,000원에 또 5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각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오늘 장에서 0.71%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49,6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공략해 볼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58,000원이면 공략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오래됐어도 뭐 이쪽 한 6개월, 그렇죠. 6개월은 안 넘었을 것 같고 뭐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다가 이제 물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 물타기 하다가 비중이 저렇게 됐었으면 좀 고점에 물렸을 거고 다른 종목들은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 반등 주면 현금화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얘는 지금 보면은 36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로 엄청 많이 빠졌죠. 빠진 것도 엄청 많이 빠졌지만 옆으로 뭐 대형주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만약에 시장이 뭐 충격을 받고 흔들린다 그래도 이거는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뭐 10만 원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뭐 6만 원 근처잖아요. 5만 8천 원. 뭐 손실폭도 엄청 크지는 않아요. 14%인데 시장 충격받아서 떨어지면 얘도 30%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차트 모양이나 사이즈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을 볼 때에서 얘는 6만 원 이상으로 무슨 일이 터지든 환율이 뭐 1,500원, 1,800원으로 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도 6만 원은 회복해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그냥 얘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으라고 장기 투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반등 줘서 6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요. 일단 수익 나면 비중을 팍 줄이세요. 비중이 많잖아요. 50%. 확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공략했다가 지금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고 워낙 많이 지금 떨어진 기간도 꽤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6만 원 회복은 뭐 장만 좋았다면 벌써 갔겠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도 얘는 다른 애들보다 타격은 좀 적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는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요새 저희 구글 하면은 윌로우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워낙 또 양자 컴퓨팅이 시장의 세간의 이목을 많이 끌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윌로우 이전에 구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미나이라는 점 잊고 계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 제미나이 2 2.0 관련된 얘기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또 오픈 AI와 관련되어서도 좀 엮여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재밌어서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사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Alphabet Google unveils Gemini 2.0 Flash Thinking AI Model for Enhanced Logical Reasoning.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파벳, 그러니까 이 구글이죠. 알파벳이 논리적인 추론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미나이 2 Flash Thinking AI 모델을 공개했다. 아, 이름이 참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 제미나이 2.0은요. 이번에 제미나이 1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2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플래시 띵킹 AI 모델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제품 모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글이 오픈 AI의 반격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지난 5일부터 오픈 AI가 동영상 이 생성형 AI 소라를 정식 출시하셨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때 구글이요. 이보다 한 발 더 앞선 경쟁작인 바로 이 제미나이 2.0을 선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앗아갔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작년 구글의 신작 발표쯤에 새 모델을 선보였었던 오픈 AI의 행보를 그대로 올해에 대갚아준 겁니다. 이 약간 두 개의 기업 사이에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신작 발표에 대한 은근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11일 드디어 구글이 제미나이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1.0은요, 사실 1년 전이었던 2023년 12월 공개가 됐었죠. 딱 1년 만에 이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이 제미나이 1과 2, 참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제미나이 1이 정보를 정리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기능에 관련이 된 것이라면 제미나이 2는 이 정보를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훨씬 고차원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이어 붙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미나이 2.0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이 플래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제미나이 2 플래시는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같은 것들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구글 딥마인드에 의하면 제미나이 2 플래시는 1.5 플래시보다 2배나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은 1월 중에 더 많은 크기와 함께 이 모델들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을 밝혔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비단 윌로우에만 좀 신경을 쓰느라고 이 제미나이 2에 대한 모멘텀들은 신경을 좀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제미나이에 관련된 모멘텀들 어떻게 한번 살펴주실까요? 일단 뭐 구글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로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아주 그냥 다 급등을 시키는 주요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뭐 제미나이 저도 제미나이 구글 원을 많이 써봤지만 원은 그냥 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는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검색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위에 AI 가지고 얘네들이 뭔가를 검색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성능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좀 느껴지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많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니까 뭐 구글의 주가도 그거에 힘입어서 올라갈 텐데 어쨌든 양자 컴퓨터 이슈가 너무 큽니다. 엄청나게 빠른 그냥 말도 안 되는 속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가 1억만 년 걸릴 거를 뭐 10초 만에 끝내버리고 뭐 이래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해독을 할 수 있다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만약에 앞당긴다라 그러면 그럼 비트코인은 다 박살날 수도 있죠.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요게 얼마나 성능이 너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슈가 2025년도에 중심이 될 거라 그러니까 CES 2025에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양자 컴퓨터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가장 큰 하드가 될 거라고 뭐 과학자들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뽑았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슈가 맞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양자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얘네들만 독약청청 막 얘네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좋아지는 게 인공지능이고 의료 AI고 다 수혜를 보는 겁니다. 얘가 좋아지게 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던 모든 난제들, 그다음에 무슨 뭐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뭐 등등 뭐 하여튼간 뭐 복잡한 것들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그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는 엄청난 어려운 그걸로 만들어 놓은 화폐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별의별 거를 다 대입시켜 갖고 그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르게 넣는다는 얘기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경우의 수를 넣는데 그걸 뭐 1초 만에 풀어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글에 대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구글 C가 있고 구글 A가 있는데요. 다 그냥 그러니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A, 알파벳 C, 그러니까 구글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트는 고가를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태고, 얘도 많이 올라갔죠. 월봉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은 뭐 이쯤에 있거나 뭐 이쯤에 있거나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질 걸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많이 갔죠. 지금 월봉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시장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아니 4년 5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월봉이기 때문에 그래 월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올라가겠다고 우기는 구글도 있지만 요즘에 애플도 장난 아니에요. 애플은 지금 뭐 4조 달러 넘어간다 해서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1위고 이미 5천조 넘어간 지 좀 됐고요. 여기서 아마 5천조 넘어갔을 거고 자꾸 올라가니까 뭐 조만간에 6천조 갈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러니까 애플도 이미 넘어가서 이렇게 강하고 뭐 테슬라도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강하지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3인데 얘도 지금 여기서 1차 자리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애플이 넘어가고 테슬라 넘어가고 지금 주춤 뭐 지금 연말장이라고 주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급락은 없고 다시 또 구글로 가면 그래서 구글도 여기를 이미 돌파가 됐으니까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매매 전략은 여기 전저점 손절 라인을 잡고 단기 매매를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가총액 뭐 4천조, 5천조 되는 애들이 뭐 3천조, 시가총액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1,000조 넘어가 있죠, 최소한. 1,000조 넘어가는 애들이 뭐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그 브랜드 순위 탑 10, 탑 10이니까 탑 100 안에 100개 안에 미국 기업이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모든 기술들이 이제 집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만 이제 단타를 칠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거 말고도 오늘 한 종목을 좀 소비시켜주려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코드명이 스노우로 치면 나오네요. 스노우플레이크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AI 데이터 저장 업체라고 합니다. 월봉으로 보면 바닥에 있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주식의 정수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배당락 당일 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관망장세가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탈 시엔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SOS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